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신뢰,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다면, 일단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 돈은 아니고, 이거는 말을 떠난 것이지만, 이 말이 또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분별이 사실은 이 공부 과정 중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바른 법을 좀 이해하고 알게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말이 되고 이게 맞는 가르침이겠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역할은 하는데, 도에 들어가는 문에서는 이제 분별을 다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믿음이 있고 이해가 되는데 아직 문 밖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어떤 상태를 봐서. 그럼 뭐냐면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나 자신의 본래 면목 아니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근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불법 아니면 법 아니면은 뭐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질 못하고 살 수도 없고 지금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을 하든 느끼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냥 이 바탕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그 다음에 그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지금 우리가 여기 윤봉길 의사기념관 안에 앉아있다. 이 공간성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분별의식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 저 밖의 세계가 될 수 있고, 이 지구가 될 수 있고, 이 우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어난 분별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수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이렇게 법에 대한 어떤 바른 어떤 견해에 대해서, 이것도 견해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사실은 그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공간 속에 있는 어떤 존재들, 시공간 속에 우리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우리 주변 이웃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물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들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 사이에 관계가 있고 사건이 있고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 현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분별일 뿐이고 그 분별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에 대한 이해는 아마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쭤보니까.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분별의 바탕이거든요. 이게 분별의 바탕이고 모든 분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어떤 공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어떤 분별 이전의 소식이라면 분별심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증명이고 자기 발견이거든요. 누가 이거를 대신 해주지 않아요. 체험을 대신 해주지도 않고 깨달음을 대신 해주지도 않아요. 그건 본인의 몫인 것이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고, 본인이 체험해야 되고, 본인이 실감해야 되고, 본인이 확신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가 증명해야지 확실히 자기 살림살이가 되고, 확신이 들고 진정한 믿음이 여기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증득하려면, 깨달으려면, 이 분별 이전 소식을 체험하고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법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 생각이나 분별의식조차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여기서 이제 힘을 잃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여기까지, 여기 지금 법회 회상, 여기까지 여러분을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분별의식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말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뭐 그런 식의 들락날락하는 문이 따로 있거나 들락날락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드리자니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득 이거를 체험하고 깨닫는다. 우리가 이제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음이 없는 거는 이제 이게 불교가 아니죠. 사실은 그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는 불교가 사실 아니었어요. 이해일 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몸소 깨닫고 체험해야지 이제 진정한 불교에 입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분별들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뭐 3세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3세, 시간을 셋으로 구분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결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것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느 지점이 현재인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현재라는 거는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눈앞에 꽃이 있구나 하는 거는 이미 이런 분별이 일어나 버리면 이건 지나간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분별하면은 이건 벌써 순간순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는 이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루살이가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사람은 10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하루살이가 자식을 낳아서 이튿날 그 하루를 살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10대를 살아도 변함이 없어요. 1년을 살아도 사실은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은 적이 없죠.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태어나서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게 변하는 건 사실인데 눈앞에 있는 이 꽃이 변하지 않는다. 내 눈에는 어제 꽃과 오늘 꽃이 똑같다라는 거는 내가 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걸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지각 능력이나 감각 능력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눈앞에 있는 현재라는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게 꽃이다라고 분별하면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물론 머물러 있는 우리가 또 잘못 불교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밖에 있는 현상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뭐 연기법을 이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도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도, 그러니까 자기를 빼버리고 그렇게 바깥 세상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머물러 있지 않다, 변한다, 3세가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변하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믿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대상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식의 지금 마지못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 여기에도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이 우리의 언어라는 거는 뭔가를 규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의미로 딱 규정을 해야지 언어가 되니까 그게 이제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언어나 이런 그 사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무상한 현상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도 머물러 있지 않지만 나 자신도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사유나 감정적인 거나 욕구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간에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시간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내 밖을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일정한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분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이지 어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질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죠? 근데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갔죠. 근데 내일 생각하다가 그래. 내일 할 일은 내가 10년 전에 했던 일이야. 그러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냥 어떤 지식화된 고정관념이지 진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시간이라는 게 물론 없지만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어떤 그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또 미래로 가기도 하고 현재로 또 이러다가 또 생각 속에 있다가 누구야 부르면 또 눈앞에 여기로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일정하게 존재한다.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그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화시켜서 벗어나기 힘든 게 시간관이기도 하고 공간성이기도 해요.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시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 분별과 여러 가지 이 공간이 은봉길 의사기념관 세미나실이구나 라는 사유와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경험되는 어떤 감각적인 인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곳은 이런 냄새가 나지? 이 특유의 냄새가 나는 곳이 이곳이야? 이런 어떤 분별 의식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식의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있는 게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왔지 아니면 지하철 타고 나왔지 버스 타고 나왔지 기차 타고 왔지 하는 그 공간성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미지 분별 그것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간과하고 삽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고. 시간 이퀄 생각이에요. 시간 이퀄 생각.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없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뿐 시간은 없죠. 생각도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 생각이 있을 뿐 하는 것도 생각이죠. 있다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죠. 생각은 실체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규정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있다, 우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젠 없구나. 제가 없다는 얘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죠? 있지 않다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럼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쳤다가 저쪽 생각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있다의 병을 치유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없다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그게 양변에 이렇게 치우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없다라는 생각이죠.
제가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너무 어려워지나요? 하여튼간 뭐 듣다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잘 안 들리면 또 듣다 보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소화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이게 하나의 병인 거예요. 있다고 여겼던 그 부분에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려고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아, 이젠 없구나. 아니, 생각이 일어났을 때, 예. 그때 시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아니고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서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서 뭐 삶이 괴로울 것이다도 아니에요. 사실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론에서 희론 정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희론 정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열반. 그 뭐에 대한 열반이고 뭐에 대한 정멸이냐? 열반이 정멸이니까. 멸했다. 뭐가 멸한 거냐? 고요하다. 아무 일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분별심을 실제라고 여겨서 거기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본래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에 의해서 본래 정멸을 깨닫는 거거든요. 본래 아무 일이 없구나. 본래 해탈이구나. 그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뭐 수행을 해야 되고 뭘 어떤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뭐 명상을 해야 되고 자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불교인 것처럼 예전에는 받아들여져 왔었고 적어도 부처님이 깨달은 이유는 그 깨닫기 이전에 7년 동안에 갖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걸 놓아버려서 깨달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희론 정멸하거든요. 희론은 뭐냐? 분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그야말로 분별의식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밝게 보는 게 그게 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쓴다거나 뭘 수행을 한다거나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갇혀있는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우리의 그 공부인 것이고 그것이 그냥 희론일 뿐이구나라는 걸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냥 실체가 없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인 것이고 그 멸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진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분별일 뿐이구나라는 걸 밝게 보는 것이 즉 멸인 거예요. 따로 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몸을 다루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잘 보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본래의 면목을 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큰 병은 뭐가 있다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병. 그게 뭐 시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들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있다,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감정이 있다. 근데 잘 보니까 제가 왜 아까 시공간을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시공간의 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큰 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가장 큰 축.
왜냐하면 내가 있다 하더라도 시공간 안에서 살지 시공간 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시간과 공간은 X축과 Y축과 같은 거예요. 응? 축이라 아주 큰 축. 우리의 인간 삶에서 우리 건물로 치자면 아주 기본 골조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까? 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객관적으로 나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생각인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보면 시간. 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죠. 객관적으로 시간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시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때, 아니면은 이제 분별이 없을 때는 시간이란 거 어제도 없고, 현재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윤봉길 이사 기념관이야 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는 정해진 공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 공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별의식, 생각의 내용이 시공간인 것이지 바깥 세계에 시공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 두 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어디에 산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아니면 언제부터 살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다, 다 이런 식의 구조로 자기를 규정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잘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또 이렇게 우리가 실감이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은 이제 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건 오온 화합이라 했거든요. 오온 화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게 형태이거나 몸이라는 형태 있죠. 이게 형태, 우리 몸을 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형태이거나 아니면 나라는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그런 식의 감정적인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적인 면, 나의 냄새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정형화해주는 그런 감각적인 거, 얼굴의 형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예민하고 예민하지 않고 취향이라든가 이거 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이 얘기하는 오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어떤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감정이거나 나의 감정이거나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욕구이거나 의지이거나 여러 가지 의식 작용이거나.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나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만약에 고정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있다면. 그럼 거기서 뭐를 나라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생각도 시시각각 변하고 이 상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사물처럼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어떤 감각적인 예민함도 다 변하고 나이 먹어가면서 변하고 있고 의지라는 것도 어떨 때는 이런 의지를 보였다가 어떨 때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그런 의지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뭘 나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분별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시공간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시공간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있는 거잖아요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있잖아요. 나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지 않을 때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은 분별이 일어나면서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이 됐든 그 존재가 됐든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어떤 시각적인 이게 분별이죠. 꽃이구나. 이거 죽비구나. 이런 식의
분별.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분되는 어떤 상, 모양. 이거는 형태의 모양이고 빛깔의 모양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소리 같은 경우도 제 목소리가 다르고 두피 소리가 다르죠. 이게 소리의 상이죠. 소리의 모양이 다르죠. 이거 똑같은 소리로는 안 들릴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분별이 돼요. 아, 이건 사람 소리구나. 이거는 두피 소리구나. 이건 탁자 소리구나. 이게 상이에요. 상. 소리의 상. 모양, 소리의 모양. 그다음에 어떤 이 꽃이구나, 죽비구나. 이거는 그 사물의 모양. 모양이라는 게 불교에서 모양상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상을 써요. 성상. 상이라는 거는 분별이 된다. 이거 구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 그게 상인데 이제 소리, 그다음에 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형태 아니면은 냄새, 그다음 맛 이것도 다 있죠. 우리가 커피 맛이 다르고 뭐 차 맛이 다르고 이것도 다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뭐 좋아하는 거 따로 있고 싫어하는 거 따로 있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먹는 것도. 그다음에 촉감도 상이 다르죠. 딱딱하다 아니면은 뭐 보드랍다, 그죠? 보드랍다 이게 상이죠. 모양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감정의 상,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이게 모양이죠. 그다음에 뭐 생각,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도 모양이 있죠. 이 바이러스의 상이 있고 세균의 상이 있고 그렇죠. 이게 모양이 구분돼. 그다음에 뭐 자유가 있고 아니면은 뭐 구속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해탈이 있고 뭐 구속이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정의가 있고 정의롭지 않은 게 있고 이게 다 구분이 되는 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감정 얘기했죠.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경험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추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모든 상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서 경험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시간, 공간, 아니면 사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사실 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통령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라는 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부산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상들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대.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서울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지 우리가 서울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시공간성 아니면 사건들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 자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 하면은 뭔가 어떤 대상을 두고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뭔가 부딪힘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제감이거든요. 근데 경험이라는 말을 쓰기는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울이 어디 있다, 부산이 어디 있다 이거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정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도 광화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지구 어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지구 밖 어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일어나는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탁자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거기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이런 식의 감각도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공간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감각과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마음짜리다. 본성이다. 이 하나에서 모든 세계가 출현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알려면 벌써 일어난 것이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는 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감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생각으로 이거를 체험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느낌으로 잡으려고 그러고 감각적인 어떤 상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 그럼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습관적으로 살아온 습관 따라 생각에 떨어지고 생각으로 어떤 생각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어떤 감각적인 상태로서 그 상태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시각각 이것임은 분명한데 이게 스스로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자꾸 일어난 경계에 쫓아가는 거예요. 일어난 상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느낌, 감각, 기억, 이미지, 과거에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거면 벌써 이제 어떤 식의 이미지와 생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죠? 이런 얘기를 하죠. 회광반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도 물론 이제 분별이죠. 근데 문득 이 자리를 깨닫고 보면 그 말을 쓰는 이유를 알게 돼. 왜냐하면 자꾸 일어난 어떤 경계에 따라서 쫓아가서 돌이켜서 보라.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 비추어 보라라는 뜻이구나. 아, 내가 자꾸 일어난 상에 쫓아갔구나.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회광반조라는 말도 어떤 생각으로서 추구하게 되고 어떤 이미지로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이런 말도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이게 드러나기 이전에는 이제 별로 좋은 방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100% 그림에 떨어지거든요. 경계에 떨어지거든요. 조고각하라 발밑을 돌아보라. 저 한참 처음에 발밑을 봤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도대체 발 밑에 뭐가 있지? 아마 여러분도 이런 류의 경험이 많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광반조하라 돌이켜보라. 막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발밑을 보라. 막 발밑에 봐. 깨달아야 된다니까 꿈속에서 막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식의 어떤 깨달음 체험에 대한 상을 자꾸 그리게 되니까 꿈속에도 나타나죠. 물론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깨닫고 체험하신 분 많을 겁니다.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죠? 근데 꿈 깨보면 꿈이었어.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꿈속에서도 막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이거구나. 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뭔가 이미지화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경계로서 추구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알아듣는 건 좋은데 듣고 나면 그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근데 이 말의 의미에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저절로 그냥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말 따라서 따라가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해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거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일어나고 있는 건 죽지 않았잖아요. 계속 저절로 이해가 작동되지 않나요? 이해가 되고 있죠. 이게 여기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 알아들어서 귀로 듣는다라는 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는 이게 먼저고 귀로 듣는다는 그 생각이 두 번째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경험에는 귀로 듣는지 눈이 듣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건 귀로 듣는지 눈으로 듣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 해야지 소식이 왔다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귀로 듣는지 눈으로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지 눈으로 보는지 알 수가 없어. 귀로 듣는다는 것도 생각이고 사실은 꽃을 눈으로 본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오면 선사들이 이 말을 막 뒤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꽃을 귀로 듣는다 해야지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귀로 듣는다 하든 눈으로 본다 하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이 당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바로 이 자리 나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생각 일으키면 벌써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뚱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 비추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경험한다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래서 이 경험 그냥 이 경험 자체 있잖아. 이 경험 자체. 그렇죠? 이 경험 자체 그냥 있죠.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나랑 틈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라고 표현은 하지만 지금 나의 존재 자체 여기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틈이 없어요. 이게 다리가 안 달린 거라고.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움직여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모든 거를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여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결 같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리가 없어요. 생각은 다리가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상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항상 그 자리 이 자리 여기에서 모든 경험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우리가 깨달으려는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자리. 이것을 보시라. 여기에 통하시라. 이게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항상 이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자리 따로 있고 어디 생각에 떨어진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공부의 주체를 자기로 두기 때문인 거예요. 공부의 주체를 자기로 둘 때는 마음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생각에 떨어졌을 때는 생각에 떨어진 것 같은데 나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펼쳐지고 있지 생각 속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여부동 만물이 여여부동해져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 속에 들락날락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다 펼쳐진다는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환이 오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바쁠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질 않아. 생각이 떨어져도 생각 속에 있어도 이 일이고 생각 속에 없어도 이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야.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을 때는 여전히 자기 의식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는 이런 식의 분별된 자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자기인 거예요. 우리 나라는 거는 한결같은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생각할 때만 있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가짜죠. 우리가 가짜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는 항상 변함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는. 그럼 변함없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도 이것에서 나오고 나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모든 어떤 경험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 그러니까 나라고 알아왔던 나가 헛거라는 게 드러나 버리면 뭐랄까 그게 공부가 분명해. 자기 정체성이 여기에 오게 되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한에 오게 돼요. 무한에 어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사실 그래 무아 공부가 맞습니다. 무아 공부라는 건 무아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무아가 돼버려야지 진정한 공부가 성취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아 공부가 목표가 아닙니다. 무아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가 사라져야지 모든 것이 이것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진짜 살고 죽는 일이 자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는 문제가 너무 시급한 거라.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두렵잖아요. 그죠?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는 맨날 죽고 있거든.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분별 없음이 죽음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분별이 없는 게 죽음 아닌가? 우리는 얼마나 매일 죽고 있잖아. 죽고 싶어서 밤만 되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야. 잠이 안 와가지고. 잘 죽는 게 잘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자는 게.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아주 좀 달라지더라고. 죽음이란 뭔가 분별 없음이 죽음인 것이지 뭐. 분별하는 게 살아있는 거고. 우리는 맨날 죽고 싶은데 일부러 약 먹으면서 죽잖아요. 수면제 먹으면서. 그렇죠? 분별이 끊어지는 게 죽음 아닌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우린 어떤 잘못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결코 그런 것이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경험하는 일인데. 그냥 아픈 게 두려운 거죠. 통증이 두려운 거지. 그죠?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 게 그게 힘든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그 선사들을 보면은 이게 몸이 죽을 때가 됐다 그래 일부러 곡기를 끊었거든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렇죠? 뭐 인연이 다 하면 어차피 그 분별이 끊어지는 거, 이 육체가 흩어지고 그러면 분별이 자연스럽게 끊어질 텐데 그게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일부러 그런 그 곡기를 끊잖아요. 근데 아픔도 상이 아닌가요? 그렇죠, 상이죠. 근데 그건 왜 아프면 힘들까요? 아프니까. 때리면 아프지 않나요? 예. 예. 아픔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실제가 아닌 것이고 분별인 것이거든요. 아픔도 마찬가지죠. 감각적인 분별인 것이고 감각적인 어떤
반응에다가 그 생각이 결부돼가지고 이게 통증이네 뭐네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자라고 시간 약속을 하죠. 쓰죠, 그거를. 시간적인 것이 객관적인 실체도 아니고 공간적인 것이 객관적인 실체도 아니고 통증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분별상으로 드러난 그것이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시공간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실제라는 착각이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몸소 깨달아 봐야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밝아지는 공부인데, 진리라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뭐냐를 깨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깨달으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분별이라는 게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지만, 이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깨달은 사람도. 근데 분별이 실제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예전에 그래서 방거사가 그랬잖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마침 범부가 된다. 예전에 그 사람인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일 저 일이 따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거는 몸소 깨달아 봐야 아는 일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라는 거는 이게 분별이거든요. 이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 아니면 A 아닌 게 돼버려야 되는 게 이해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는 뭐냐면 다 있음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이 상태를 몰라.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없는 줄 알아버려요. 이해는 있거나 없는 게 이해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그게 고정된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런 식의 분별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해로서 알면은 자기가 몸소 이 모든 분별 이전짜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이해로서 알면은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거나 아니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원성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이 분별 이전짜리가 드러나 보면 이 텅 빈 마음에서 있음도 나오고 없음도 나오기 때문에 본래 이게 공한 거구나라는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그러니까 몸소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거를 이해로서는 이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상상도 못해요.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말, 그 금강경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금강경을 모르는 겁니다.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그다음에 반야신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딸딸 외워봐야 그거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마음자리가 딱 체험되고 나면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게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안 했어요.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금강경에서 없다라고 안 했거든요. 저도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없다와 있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없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딱 규정하지 않았어요. 있지 않다. 그럼 보통 분별은 어떻게 있지 않은 게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있지 않다. 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없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불자를 많이 써요. 금강경이나 이렇게 무자를 많이 쓰고 그건 부정어지. 그거를 부정하는 말이지 그 아닌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불자나 없을 무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유 그러면 있지 않다. 그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유 그러면 그 무유라는 말은 무유정법 이렇게 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무정법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무무정법하고. 없다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말장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 자꾸 뭔가 주하려 그러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있음에 주하든 없음에 주하든 어떤 고정된 뭐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요?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정하는 거잖아. 시간, 공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정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에서는 예. 있지만 그 참나 거기에서는 없고.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분별심인 거예요. 그것도 정했잖아요. 그렇죠? 분별로 정했죠? 정했죠? 그게 우리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고. 만약에 그거 잘 보십시오. 현상에선 있지만 본래는 없다. 이것도 사실은 현상입니다. 그죠? 현상을 잡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현상 아닙니까? 현상에는 없지만 현상에는 있지만 본래는 없다? 말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그게 최선일 다른 강의하시는 분이 아까 공간 이야기 하셨는데 예. 공간을 2D로 원래는 2D다. 예. 3D가 아니다. 예. 공간이란 우리가 공간이라서 일반인들은 3D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2D라고 하면 이제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가로 세로는 2D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한 표현에서는 가로 세로 또 2D라고 하면 거리가 없는 건데 어떤 분은 2D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율라 선생님은 이게 깨닫고 나서 이 공간이 낯짝하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3D로 보인다 하든, 2D로 보인다 하든, 그게 생각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네,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좀 내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예. 제가 예전에 3D TV를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휴먼 팩터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아, 사람은 원래 태어났을 때는 3D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예. 우리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좌우의 차이를 눈으로 인지를 해서 예. 3D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눈이 봤을 때는 눈 시신경이 예. 뇌에 맺힐 때는 그냥 2D처럼 맺히는데 예.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뎁스라고 하는 차이가 적고 예. 차이가 크고 예. 멀리 있는 거는 차이가 적고 그래서 우리가 뭐 렌즈나 이런 것도 뭐 날씨나 월시 이런 것들이
이 배치를 조정해주는 안경을 쓰면 내가 이제 렌즈가 좀 고장났을 때 그 대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바른 이해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2D가 됐든 3D가 됐든 뭐 뇌에서는 2차원적으로 보인다 하든 뭐 이런 기관이 2개가 있어서 3차원 거리감으로 보인다 하든 그거는 분별된 생각이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그 본성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건 다 비춰진 그림자거든요. 이게 일어난 생각이죠, 생각. 근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2D다 아니면 3D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를 우리가 깨달으면 2D와 3D가 다 똑같다는 거를 자각을 하게 돼요. 근데 2D는 어떻고 3D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벌써 분별 속에 들어가서 차별 속에 들어가서 차별 아닌 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꿈 속에서 꿈을 깨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꿈 속에서 아무리 꿈을 깨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건 꿈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3D의 꿈이든 2D의 꿈이든 그게 꿈이라는 걸 알고 꿈이 일어난 이 바탕에 딱 통하게 되면 2D와 3D가 다 똑같구나. 그것이 다 생각이었구나. 생각 속에서 뭔가 우리의 본질을 찾으려는 헛된 추구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게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D 이전의 소식을 아셔야 돼요. 3D 이전의 소식을. 2D, 3D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찾으면 벌써 우리 이 신신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홀이 유치하면 천지연격이라. 벌써 일어난 생각에 떨어져서 그게 2D가 됐든 3D가 됐든 이러쿵 저러쿵 그 관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일이다. 근데 2D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3D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분별이 시작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생각 속에 떨어지지 말고. 지금 2D 하는 여기는 3D 하는 여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이미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3D와 2D가 확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인데 딴 거를 보는 거죠. 네. 늘 같은 자리인데 딴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이 문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한 생각도 일어나면 안 돼. 한 생각도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생각 이전자를 어떻게 생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문 듣는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 소리가 그냥 이 자리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그걸로 들을 수 있으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막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여나 뭔가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깨워주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 말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있잖아요. 대기설법, 부처님도 대기설법이라 했잖아요. 사람에 응해서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분의 말씀에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임기응변이라는 거예요.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 속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심오한 이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이치 자체이고 심오함 자체예요. 그거를 돌아보질 못하고 있을 뿐이고 깨닫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의 그거를 돌아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뜻이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근데 자꾸 제가 한 말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물론 이게 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투사에 속고 있는 것이죠. 자기 경험상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에서 비춰진 저라면 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별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꿈꾼 내용에 들어가가지고 꿈꾸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그럼 그 꿈이 어디서 꾸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 거대한 꿈이 지금 어디서 발현되고 있느냐, 그 3D와 2D의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2D 할 때 여기고 3D 할 때 이거거든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중간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종일관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체가 발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스스로가 백호 광명을 방광하고 있다고, 비추고 있다는 거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이거는 사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걸 문득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버리면. 저한테 뭐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3D가 아니라 2D다라고 얘기한 사람의 말도 속으면 안 돼요. 그분이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분별일 뿐이에요. 그게 어찌 그 사람의 얘기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과연 이게 그 사람의 말이냐?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별이거든요. 자기 안의 분별이거든요. 이거는 머리를 어떻게 굴려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경험, 자기 직면한 경험을 문득 보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라는 게, 견성. 본다라고 하지, 이해한다라고 안 합니다.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득 즉해서 보는 거는 이거 머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돌아가면 좀 장애가 되죠, 이게. 지금 이 경험,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3개가 유심이라고 했고, 모든 게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게 소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학문이 됐든, 감정이 됐든, 이게 모양으로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죠. 어떤 거는 이제 물질 세계 같고, 어떤 거는 어떤 정신 세계 같아서 너무 이질적인 건데, 그 이질적인 거를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근데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는 이게 물질적인 감각이 됐든 아니면은 생각이 됐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도 떼면 안 돼요. 지금 이 경험에서. 지금 이 자체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돌이켜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정의하려고 그러고. 그게 거꾸로 공부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단어가 필요 없어요. 문장도 필요 없어요. 어떤 식의 감각도 필요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바로 틈없이 이 자리입니다. 틈없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막 어떤 그 체험의 순간에는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머리가 밖으로 향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쑥 들어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이게 이것을 가리고 있는 장식물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었구나. 이 걸치고 있는 옷에서 같이 진정한 내 이 법신은 보지를 못했구나. 이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탁 드러나면. 우리는 자꾸 의식이 표면에 머물러 있어요. 모양에. 생각, 느낌, 감정. 사실은 생각도
너무 이렇게 추려서 얘기한 것이지 얼마나 무수한 생각이 우리 가로막고 있습니까? 뭐 이 학문적으로도 말할 수 없고 그 깊이도 말할 수 없죠. 디테일이나 정교함이나 얼마나 복잡 다양하고 그 층위가 깊습니까?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다룰 필요도 없고 다룰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이게 다 생각이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라면 딱 놓아버리시라 이거예요. 생각으로는 결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 근데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생각 이전 자리를. 생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게 그냥 큰 범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이런 식의 감각, 뭐 이거 감정, 뭐 이거 생각, 이거 다 경계지. 거기에 물들면 안 되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세하게 잘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에 갇혀 있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잘 몰라요. 너무도 그게 분별이 깊고 미세하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나라는 게 망상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있고 때리면 아픈데 이게 있는 게 아니래.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진짜 뭐가 있으면 벗겨내고도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망상이라는 그 공부가 이 생에나 가능하기나 할까? 나한테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통증은 있다는데 예. 깨달음을 주려고 하면 통증도 내가 제가 통증이 있다라고 안 했는데요. 아니, 아프다고 했지. 사람들이 보통 고통을 없애려고 추구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추구를 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까? 있겠죠. 우리가 뭐 그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모든 그 시도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뭐 취사 선택하려는 그런 노력을 쉬게 되죠. 그냥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농담도 못 해. 그러니까 참 이런 농담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그런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뭐냐면 좀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거든요. 말이라는 건 그냥 말일 뿐이고 그게 우리는 예전에 말에 묶였던 이유는 그 말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말이 규정하는 그거에 빠지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희한해요. 분별심이라는 게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꾸 비유를 하는데 헛것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도 뭔가에 속지 않나요? 귀신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데 사람이 딱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적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진짜 두려움이 오싹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히면 마치 그런 느낌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알면 마치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여겼을 때 주는 위력과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주는 위력은 판이하게 다르죠.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거사님도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거는 지금의 상태는 마치 옷걸이에 그냥 큰 코트를 걸어놨는데 사람이 거기에 진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것이 주는 존재감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마치 거기에 딱 옷이 걸려있는 생명력 없는 옷이 걸려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 코트를 사람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아주, 그래서 마군이라 하거든. 속으면 엄청나게 두렵고, 그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를 구속하거든요. 근데 속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그래서 묘한 거예요. 속으면 마왕이고, 속지 않으면 그냥 망상이라. 우리는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삶에서. 뭐가 있는 듯이 분명하게 있는 거와 있는 듯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아주 그 구속이나 그런 게 다릅니다. 구속감이. 그래서 정멸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멸, 고요화해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선에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라는 고정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정멸,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별심이 멸하면 생멸심, 분별심이거든요. 분별 집착심이 멸하면 그게 즐거움이다. 정멸의 즐거움이다라는 건 그게 바로 꿈 같은 실체가 없는 세계에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살고 죽고 그거 다 있지만 그게 정멸의 즐거움이다.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붓다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몸소 공부를 해보면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었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여겼지만 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게 분별의 결과라는 거. 우리의 살아있음의 기준이 아주 달라요. 우리는 더 정교하고 디테일한 건 살아있고 감각적으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어있고 단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를 살았다 죽었다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존재다 존재가 아니다. 실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마치 그림자와 같으니까 이건 실체가 없어. 만져지니까 있는 거야. 단지 감각의 차이일 뿐인데 존재감 부여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있어. 왜? 만져지니까. 근데 감각이 하나 더해진 것일 뿐인데 감각이 조금 더 첨가돼서 촉감이 느껴지는 것일 뿐인데 이게 있어. 그게 그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조금 또 다른 어떤 상이 하나 추가됐다 이뿐인 거예요. 죽비는 있고 그림자는 실체가 없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가 없는 거나 죽비가 이게 실체가 없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비, 그림자, 나 똑같은 거예요. 감각이 더 추가된 것뿐이 조금 더 정교하게 상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뭔가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 있는 것이고 생각이나 이렇게 그림자처럼 단지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잡히지도 않는 거는 없는 것이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건데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상에서 이거 다 생각이다 이거예요. 분별에 갇혀버리면 그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너무도 엄연한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고 이건 죽어있고. 근데 그 모든 기준을 놓아버리면 다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게 깨닫는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그동안에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어떤 관념을 기준으로 이거는 있고 없고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실체고 실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다 놓아버리면 그 모든 기준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거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득 현전
눈앞에 현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신신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라. 뭐 어떻게? 털끝만큼.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하늘 땅으로 벌어져. 자, 여기서 하늘 땅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별에 안 떨어지면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아요. 근데 분별에 떨어지면 하늘은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어. 근데 똑같아. 원래 이것이 일어나는 자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그놈이라. 근데 생각이 떨어지면 하늘은 저기 있고 분별에 떨어지면 하늘은 저기 있고 땅은 여기 있어. 우리의 이 분별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생각이 속으면 온 우주가 다 드러나고 한 생각이 속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늘 이 일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 해도 이거고 땅 해도 이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온갖 일이 일어나도 이것인 것입니다. 그게 털끝만큼의 차이라는 거 이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욕득 현전에 있거든요. 욕득 현전. 지금 현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존순역. 그러니까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말라. 지금 일어나는 일, 생각 따라가지도 말고 이거를 없애지도 말라 이거거든요. 만약 이것이 이 도가 이 본래 마음이 눈앞에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뭘 등지고 뭘 따라가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을 따라가지도 말고 일어나는 거를 없애려고 제거하려 하지도 말라고.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돼요.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따라가지도 말고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가는 것도 그것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제거하려는 것도 그것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벌써 분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마라. 우리가 헛개비를 상대하는 법. 헛개비를 상대하는 법. 냅둬 그냥. 헛개비일 뿐이니까. 그렇죠. 근데 헛개비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놔둘 수 있지. 헛개비 진짜라고 알면은 못 놔두죠. 조작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가 나타나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 물론 처음부터 뭐 힘이 강하게 붙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떠한 것도 물들지 않는 이 자리에 탁 있게 되면 그야말로 그걸 헛개비로 안 보려고 해도 헛개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지고 따라가지 않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등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거 상대할 어떤 일이 아닌 것이구나라는 게 밝아져서 조작을 안 하게 돼요. 그거를 뭐 따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장애나 문제들이 참 많아요. 자기라는 존재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남도 있죠. 당연히 그럴 때는 내가 있는데 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타가 불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마십시오. 사실 이 얘기는 어떤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모양을 보는 눈들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모양, 망상이라는 것을 잘 보게 되면서 저절로 우리가 그런 존재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를 알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었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그게 거기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낱낱이 뭔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깊어지면 됩니다. 공부에 밝아지면 돼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명확해져 버리면 돼요, 여기에. 낱낱이 이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선사들은 그 실타래를 일일이 푸는 게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실타래라는 거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장애들이에요. 그 번뇌를 그냥 단칼에 잘라내는 것이지, 그 일일이 그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잘라낸다는 게 뭐냐? 그것이 실타래가 어떤 그 실들이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의 어떤 위력이나 존재감은 막강한 것인데, 그런 식의 분별상들이, 그게 이게 그냥 여기서 일어난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거를 바르게 보게 되면, 나도 따로 없어지고 그 구속하고 있는 그런 경계들도 실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의식이 안 돼, 이상하게.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감정이 막 일렁거리고 막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예뻐 보여. 그렇죠. 우리 보살님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되게 남편분들이 그리 보이더라고. 이상해요, 그게. 상대편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싫어했는데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변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가 깊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따로 안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얼굴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느낌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따로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게 다 그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이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장애에서 벗어난다, 걸림이 없어진다는 건 다 이 나의 얼굴로 보는 어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법신불이라 하죠. 법신불. 나의 몸이라, 그냥 그의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는 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이라는 자기 생각에 속고 있을 뿐이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남이 없어요, 거사님. 남이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거사님의 얼굴일 뿐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 우리는 몸을 기준으로 나하고 남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내 몸과 저희의 몸이 다 여기서 비춰진 그런 하나의 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 보고 있을 뿐이죠. 볼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에 속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어떤 분별상에 깨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변화가 이미 자기한테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상을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불법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상상을 하더라도 이건 자기가 몸소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은 한은 이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듣고 이럴 것이다라는 거는 그거는 절대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자기만의 상상일 뿐이에요. 여기에 평생을 이 말도 이상한 것 같은데. 예. 평생을 얼마나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를 뭐에 두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진리를 깨닫는 게 나의 가치다 그러면 그 투자하고도 남죠. 근데 다른 가치, 만약에 돈이 된다, 뭐 지위를 얻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멋지다. 예. 한번
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예.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공부를 하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 막상 내가 진리라고 알고 났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사님이 깨닫고 나서 후회가 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감사합니다. 예.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마 진짜 이런 인연을 맺어준 거에 대해서 진짜 막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머리를 계속 상상을 하려고 하는데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깨닫고 나서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나구나 예. 그런데 대화는 하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예,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별로 가슴이 안 아프더라. 예, 예,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게 내 소리야. 예, 예,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데. 예, 예. 100%. 예, 100%.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소리라고 해서 이 사람 욕을 했는데 예, 내가 이제 받아서 더 심한 예.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또 더 심하게 올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전제부터가 잘못됐는데, 깨닫고 나면은 이 몸이 나라는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기준을 이 피부를 기준으로 이걸 나로 두기 때문에 엄연히 남이 있는 건데, 깨닫고 나면 이 기준, 피부를 기준으로 이걸 나라는 것이 착각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이 전체성이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전체성 위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판이하게. 그게 깨어난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래요. 원래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사님의 본래 면목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거는 거사님의 몸이나 제 몸이나 똑같아요. 평등해요. 여기서 비춰진 어떤 인연일 뿐이지. 근데 진짜 거사님은 그 몸뚱이 안에 갇힌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자기 정체성이 달라져 버려요. 오히려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대전환이죠. 지금 우리가 나라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 실감이 안 나면, 나라는 게 과연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 맞는 나였나, 그것부터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엄연히 이 몸을 나라고 알고 있고, 어떤 자기라는 생각을 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전제인가. 그럼 우리는 너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 아니면은, 그 부처님도 말했어요. 오온이라고, 오온.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어떤 감각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다. 조건적인 만남일 뿐이다, 그냥. 조건적인 만남을 어떻게 나라고 독립시킬 수가 있냐.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빠지면, 그럼 나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당연히. 지금 우린 잘못된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강하게 이런 식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근데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돌아보다 보면 이게 그냥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존재라고 묶었지, 진짜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또 다른 식의 어떤 이론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봐라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지금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봐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